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2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유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 저희 오랜만에 현대문학 들고 왔는데요. 2023년 4월호입니다. 저희가 5월인데 네, 어쩌다 보니 네, 준비하는 과정이나 선정 과정이 있어서 시차가 조금 발생해서 4월호를 들고 왔고요. 문예지에 실린 소설 가운데서는 전지영 작가 작품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문학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번에 핀 시리즈는 소설이고요. 김지연 작가의 태초의 냄새라는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보통 중편 정도 분량이 핀 시리즈는 실리는데요.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아직 뒤에 편집 후기와 내용을 보니까 되게 좀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제가 편집 후기를 대신 읽어드릴게요. 맛과 냄새에 둔한 감각으로 살아가던 K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갑자기 후각을 잃는데 수개월이 흐른 뒤 후각은 돌아왔지만 오직 맡을 수 있는 건 악취뿐이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되게 흥미롭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김지연 작가는 거의 모든 작품이 저희를 늘 만족시키고 네, 사랑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되게 기대가 되고 좀 찬찬히 읽어볼 생각이고요. 다른 지금 창작면은 현대문학 4월호, 현대문학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4월호가 늘 신춘문예 당선자들의 특집으로 꾸려집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에 신춘문예 당선자들 소설과 시가 실려 있는데요. 소설은 신보라, 공현진, 양수빈, 전지영 작가의 신작, 시는 박선민, 권승섭, 김혜린, 이진우, 신나리, 이혜진 시인의 신작시가 실려 있습니다. 신춘문예 요즘에는 다들 챙겨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고 좀 주목했던 작가의 다음 작품이 여기에 실려 있다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연재들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예전에 재밌었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 김멜라 작가의 소설 두더지의 재미라는 연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격월평만 제가 간단하게 실린 작품들 말씀을 드리면 그 창작가 비평 2022년 겨울호에 실렸던 박서련 작가의 나나 마들렌, 문학동네 2022년 겨울호, 안보윤 애도의 방식, 그리고 현대문학 2월호에 실린 장진영 작가의 아란에 대한 격월평이 실려 있어요. 저는 문예지에서 신작 리뷰를 좀 재밌게 보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요즘 소설 이야기 같이 따라 들으시거나 같이 문예지 읽으시는 분들은 내가 읽은 방식이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생각할까? 혹은 내가 파악한 어떤 작품의 이야기가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의미나 이야기도 접할 수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저는 다른 사람이 평한 이야기들 읽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겨울호에 실린 작품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챙겨 읽으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춘문예 당선자 특집 중에서 전지영 작가의 말의 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전지영 작가 이번 소설 되게 흥미롭게, 그러니까 약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네. 계속 쭉 읽고 나가게 된 소설이었는데요. 이번이 세 번째? 그러니까 읽는 작품이 맞아요.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신춘문예에서 두 작품으로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공간 설정이나 특정한 조건에서의 설계를 굉장히 잘하는 작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네.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수연이라는 초점 화자가 서아라는 딸이 학교 폭력에 이제 피해자로 피해를 입게 되면서 그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들이 있고 그거에서 벗어나고자 제주로 이제 남편은 따로 있고 이제 모녀만 이사를 해 온 거예요. 네. 근데 이사를 해 온 곳이 제주의 타운하우스라고 대부분 육지에서 내려와서 사는 사람들이 머무르는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이제 주택 단지인 거죠. 모두 똑같이 생긴 주택들이 늘어서 있는 그런 동네인데 보기에는 그럴싸한 건물들이지만 굉장히 뭐 제주 사람들의 말로는 날림으로 지어서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라는 얘기를 듣는 곳이고 실제로 그럴싸한 외부와는 달리 이 수연의 눈에는 계속해서 뭐 차를 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근처 목장에서 이제 나와 있는 말들이 입구를 막고 있는다던가 그 말들의 배설물 이 굉장히 뭐 좀 악취를 유발을 한다던가 아니면 옆집 사람들과의 그 거리감이 좁기 때문에 혹은 제주의 거센 바람 때문에 옆집에 막 속옷 빨래 같은 게 그냥 마당으로 넘나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데 하필이면 수연의 집이 이제 누수가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소설의 설정상에는 이 누수가 점점 심해지고 굉장히 큰 태풍이 오기 직전에 섬사람인 이제 수리공을 불러서 천장을 수리를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네. 그 과정에서 수연이 제주에 내려와서 사실상 아무와 교류를 안 할 때 이제 서아라는 딸의 같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의 학부모인 거죠. 네. 지희라는 동네 친구, 이웃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지희의 딸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서 네. 그런데 그 학교 폭력 CCTV에 찍힌 장면에 서아가 구석에서 그거를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게 알게 되면서 서아한테 이 CCTV에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 딸이 누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서아한테 증언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서아는 학교폭력의 피해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고 거의 실어증에 가까운 상태여서 그 증언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수연은 내심 서아가 정말 그냥 관찰만 했을지 아니면 어떤 관조나 가해에 가담을 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내심 품고 있는 상황. 그리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계속 긴장감이 유발되는 상황이 있고 결국에는 지희가 엄마로서 나는 못할 게 없다라는 태도를 지니고 수연의 이 누수를 수리하는 과정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마치 서스펜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인 장면이 유발이 되고 소설이 거의 끝이 나는 거죠, 사실상. 네. 그러면서 수연은 한편으로 지희가 더 이상 서아에게 증언을 종용하지 못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네.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지희의 안위를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결말이 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사회적인 윤리나 기존에 갖고 있던 자신의 가치관이 부서지는 경험들 그것에 혼선이 오는 입장의 차이가 됐을 때 서아도 실제로 내가 맞는 사람이 아니라 때리는 사람이 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엄마로서의 나도 그것에 대해 반박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목이 말의 눈이잖아요. 네. 저번부터 저희가 계속 제목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말의 눈으로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과 마주쳤을 때에 결국엔 그 눈에 투영된 나의 모습을 보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유추가 되는 거죠. 네. 누군가 나를 직시했을 때 난 어떻게 보일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 내면에 어떤 것을 감추고 있는지 혹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저도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공간 설정과 네. 일단은 설계도를 되게 잘 짜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읽으면서 되게 이 작가는 장점이 되게 뚜렷하구나. 그리고 네. 작품을 좀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되게 이미 좀 잡혀있는 네.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 잡혀있는 작가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요. 저도 그게 재밌었어요. 이 설정이 네. 피해자인 딸을 데리고, 그러니까 피해자인 상황에서 멀리 제주도로 왔는데, 네. 여기서 만나게 된 사람이 어쩌다 보니 가해자의 어머니고, 네. 또 가해자의 어머니가 주장하는 바로는 온전히 피해자인 줄만 알았던 내 네. 딸이 네. 어쩌면 약간 방관이나 네네네. 그런 식의 방식으로 좀 간접 가해를 네. 하는 애가 되는 건 아닌가? 네. 된 건 아닌가라는 약간 의심을 품게 되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피해가해가 뒤집어지는 왔다 갔다 하는 네. 저는 이 설정이 되게 재밌었고 네. 사실은 좋은 설정이 가지는 가장 큰 미덕, 장점은 네. 이야기를 굴러가게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런 설정이면 되게 굳이 막 어렵게 막 서사를 짜지 않아도 네. 저절로 좀 이야기가 굴러가는 네. 그런 식의 기본 설정이 되게 훌륭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제 피해자 부모와 가해자 부모의 네.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아이들보다 더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피해자 부모로서 가해자 부모를 만났을 때 느끼는 점, 그리고 그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그 지희라는 그 네. 가해자 엄마의 저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도 되게 네. 인상 깊었어요. 네. 그 가해 무리가 이제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거기서 지희가 내 딸은 실제로 그 CCTV에서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그러면 보통 이제 그 CCTV를 보면 아 실제로 저 때린 애가 제일 나쁜 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네. 내 딸은 머리가 나쁘고 머리 좋은 어떤 애가 분명히 시켰을 거다 내 딸을. 네. 그래서 제일 나쁜 애와 덜 나쁜 애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수연에게 이제 요청을 네. 하는 거죠. 네. 서아를 출석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증언을 네. 하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건데 네. 저는 이게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네. 가해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죄의 경중을 혹은 네, 이제 네, 네, 잘못의 네. 경중을 네, 네. 너무나 구체적으로 가르려고 하고 그래서 내 자식은 사실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지 애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야라고 합리화하는 것 그리고 물론 이제 수연의 아이가 피해 학생이라는 걸 지희가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뻔뻔하게 수연에게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CCTV에서 물론 보고 있는 게 찍혔지만 이 아이가 좀 느꼈을 감정이나 혹은 이 아이가 받았을 충격이나 뭐 학교폭력위원회에 불러달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압박감을 느낄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내 아이의 잘못을 좀 경감하기 위해서 되게 뻔뻔하게 요청하는 약간 이런 엄마들의 모습이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느껴져서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일단은 실감이 났다고 해야 되나? 그렇고요. 이제 그 지희가 수연에게 그 서아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한다. 문 받쳐서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 누수가 있는 지붕에 네. 그 수리공은 내가 피뢰침이 되기 싫다며 포기한 방수포 덮기를 실제로 하잖아요. 네. 저는 그게 이 소설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인 것 저도요. 같아요. 뭘 할 수 있나. 그럼 네. 이 가해 학생의 부모가, 엄마가 이 피해 학생의 엄마에게 정말 다 준다고 할 때 뭐까지 줄 수 있나.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고 이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네. 감정들은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그거였지만 저는 피뢰침은 정말 예상 못했거든요. 피뢰침이 되는 스스로. 죽을 네. 수도 있어라는 거를 진짜로 보여줄 수 있는 네, 거.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읽으면서 진짜 그 서스펜스가 느껴지는 네, 그런 부분이어서 되게 흥미롭게 재밌게 읽었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이 전체적인 설정이 타운하우스의 집의 누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붕에서 물이 샌다라고 네.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 히치콕 감독의 맞아요. 영화에서 새가 네. 등장할 때 무서운 네. 것처럼 네. 어느 정도 좀 감지되는 어떤 이 소설이 균열 일단 내면의 균열에 대한 이야기이겠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짐작 가능한 네. 약간 그런 식의 좀 설정이 네. 저는 조금 아쉽긴 했어요. 좀 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알 수 있는 설정이나 상황을 썼으면 독자로서 읽는 재미가 더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이 말 같은 경우에도 발음을 장단으로 잘 못하겠지만 그 언어의 그 말이랑 네, 뭐 홀스의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홀스의 말이 좀 짧게 네. 발음하는 그런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계속 나오는 이 홀스가 그 언어의 말이랑 네네네. 이제 동음 네네. 이어이다 보니 집 앞에 말이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거나 말을 자꾸 마주친다거나 또 제목이 말의 눈이니까 자꾸 이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생각이 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급차 대원들은 그 말에 대해서 혹시 말이 맞고 있었나요? 라고 네. 물어봤을 때 무슨 말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사실 네. 제주에서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었을 것 같은데 구급대원이라고 하면
말이 돌아다니는 게 무슨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런 식의 반응이 네, 있는 네, 거 네. 보면 그게 나의 어떤 강박이나 의식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듯한 뭐 설정이나 비유나 이런 것들이 조금만 더 감춰져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살짝은 들긴 했어요. 네. 하지만 좋은 디테일도 정말 많았습니다. 네. 저는 확실히 이 작품이 쫀쫀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읽었는데 네. 저도 히치콕 작품들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는 약간 기출 변형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영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은 공간감이나 설계도에서는 예상 가능한 긴장감을 가져오게 되는데 네. 이게 제주라는 굉장히 한국적인 지금 현실을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지희가 피레침 역할을 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지만 네. 그게 검은 덩어리라고 묘사가 되잖아요. 네. 저 검은 덩어리가 진짜 지희인지 아닌지에서 정말 낙뢰를 맞고 떨어진 걸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또 그 다음의 상황은 그냥 바람 때문에 떨어진 건가라는 헷갈리게 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호하게 만든다거나 네. 그리고 근데 손을 대지 않고 했다라고 보면은 그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묘사를 세부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순간에는 그런 것들을 쓰는데 예를 들어 제주라는 섬이 있고 네. 여기에서 타운하우스로 좁혀 들어가고 그 타운하우스의 세부에 불이 새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영화 촬영 기법이랑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점점 주민을 해가는데 네. 그것조차 히치콕의 어떤 작법을 닮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말의 눈이라는 것도 어떤 렌즈의 역할이고 네. 여기서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해 정도를 가리는 기준이 지금 CCTV라는 게 어쨌든 누군가의 또 시선으로 보이는 장치인데 네. 이 CCTV를 100%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음성이 담기지 않았다는 조건을 그쵸. 설정하면서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기출 변형이라고 계속 느껴지는 게 굉장히 클래식한 식으로 소설을 썼으면서도 네. 하나씩은 한국적인 상황 그리고 굉장히 현대적인 장치들을 넣었다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어떤 기법에서는 사실 그 신춘 당선작 중 하나였던 쥐인가요? 그것도 군인 맞아요. 쥐 나오는 관사 거. 배경이잖아요. 네. 애초에 이렇게 공간을 설정을 해버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뭐 계급이라던가 경제력이라던가 어떤 캐릭터가 부여가 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효과적이면서도 뻔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등장시키는 약간씩은 이상한 사람들을 네.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거에서 뻔한 것들을 조금씩은 틀어서 보여주려고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그 지희가 쓰러지는 장면의 이미지가 굉장히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냥 저도 심지어 이거 지희가 올라가면 뭔가 조마조마한 상황이 네. 생기겠는데 그리고 그 수리하러 온 아저씨도 굉장히 뭔가 불친절하게 틱틱대는 그런 긴장감이라던가 네. 물이 차오르고 대야를 빨리 바꾸고 양동이로 교체를 하고 막 이런 장면들도 네. 정말 물이 흘러내릴까봐 긴장감을 주다가 팡 하고 지희가 네. 이제 떨어지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게 그냥 어떤 정말 이 작가가 완급 조절에 대한 거를 여기서 몰아쳐야 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화화한다면 굉장히 격정적인 뭔가 클래식 연주가 될 것 같다라던가. 네. 근데 그 후의 장면에서 이 지희를 보살피는 장면이 담요와 골프 우산을 챙겨와서 겨우 네. 비를 막지만 지희의 인중에 흥건히 고인 물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웃는다라던가 네. 그런 것들이 좀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기생충스러운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게 예상 가능한 범위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반면 마지막 장면이나 이런 거는 저도 조금 아쉽긴 했지만 네네. 조금씩은 이 한국적인 설정들을 클래식한 기법 안에 이렇게 넣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마지막 마지막 장면이 아쉬웠던 거는 너무 의미가 있는 거죠. 수연은 말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두 팔 사이로 깊숙이 고개를 파묻었다라고 끝나는데 이거는 우리가 누군가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면 명징한 의미라고 좀 읽히는 생각들이 좀 들긴 해서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읽는 사람의 상상을
좀 마지막에 제한해버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도 어떤 전지영 작가의 특징까지는 우리가 아직 정의 내릴 수 없겠지만 읽었던 3편 다 무대 설계 그리고 그거를 좁혀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미지화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인물의 캐릭터보다는 이미지화하는 데 되게 능한 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재미있고 완성도 높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매번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나이대도 다르고 네. 어떤 설정도 다르고 근데 그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소개했던 김재욱의 한국일보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퇴직 네, 네, 이후에 네, 그쵸 네, 네. 60대 초반, 50대 후반 네. 그 연령대 부부를 다뤘던 것 같고 그다음에 마레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딸이 초등학생이니까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런 이제 여성들일 네. 거고 조선일보 당선작 쥐 나오는 네. 당선작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랑 네. 그다음에 뭐 나이든 군인의 아내들이 나왔는데 이런 식의 좀 직업 설정도 다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폭을 경험한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의 부모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타운하우스의 삶이라든지 디테일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되게 취재를 잘 하거나 네. 혹은 꼼꼼하게 어쨌든 소설을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점도 되게 좀 마음에 들었고요. 네. 왜냐하면은 좀 요즘은 아니지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뭐 직업이 예를 들면 편집자라든가 소설가라든가 네. 작가라든가 언론인이라든가. 백수라든가 네. 언론일을 해도 이렇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여기는 좀 현실감 있는 네. 그런 식의 좀 직업군들과 연령대가 다양하게 나와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되게 인상적이고 채택하는 소재 같은 경우에도 뭐 학교폭력은 사실은 늘 사회 문제화되고 있지만 네. 최근에도 되게 크게 문제가 됐어서 좀 시의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잘 반영을 하는 작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전지영 작가 소설에 저도 주영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네. 저런 데에는 어떤 사람이 살까라거나 저 은퇴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의 연령대에서나 네. 주변에 관련된 사람이 없으면 잘 모르잖아요. 네. 저런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이런 질문을 품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저도 제주도 여행 가면은 저기 막 해안가에 타운하우스들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봐도 어떤 조립식 건물 같은 느낌인데 되게 예쁘기는 하지만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사면 불편하지 않을까와 저렇게 해안가에 살면 좋긴 하겠지만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뭐 그냥 차 타고 지나가면서 드는 스치는 생각들이잖아요. 네. 근데 분명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한 번쯤 했을 그런 궁금증을 이 작가는 그걸 좀 대신해서 풀어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사셨던 건 아니겠죠? 그러면서 네. 잠깐의 관심이 유발되는 순간을 캐치해서 풀어주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주영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의 현대 작품들에서 읽어오는 독자가 향유하는 세계와 작가가 향유하는 세계가 얼핏 교집합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어쨌든 예술이나 문화에 관심이 있는 계층이 많은 편에 속할 테니까. 네. 근데 그 교집합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도 흥미롭다? 이런 네.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소설에서 의도하는 것처럼 이 작가가 우리 누군가의 눈을 대신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되게 네. 렌즈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는 작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말의 눈이 독특하게 다가오긴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뭐 제주라는 공간 때문에 이 말이라는 동물이 등장을 했겠지만 네. 말의 눈 직접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왜 우리는 흔히 소의 눈의 비유를 많이 하긴 네네네. 하잖아요. 근데 말의 눈도 황소의 눈과 비슷하잖아요. 굉장히 크고 네. 투명하다고 느껴질 만큼 검고 그러니까 그 동공이 잘 네. 보이지 않는 그런 새까만 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눈이 나를 보고 있을 때 실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교감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 교감에서 내가 순수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상태라면 나도 눈을 피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순간들 그런 거에 대한 거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히치콕의 관점이라면 그게 뭐 새가 될 수도 네. 있고 어떤 특정 동물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네. 확실히 누군가의 근데 그게 나와 언어가 통하지 않는 대상의 눈이라면은 좀 더 내가 발가벗겨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어떻게 보면 타운하우스니까 그게 CCTV가 될 수 있고 다른 장치들이 될 수 있었는데도 제주라는 공간을 설정을 하게 되면서 이 동물이 등장한다라는 거 그런 네. 것도 어떻게 보면 작가가 우연이 아닌 느낌으로 만들어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여기 이 작품의 엔딩은 이것일 수밖에 없겠다는 또 생각도 드네요. 그것도 맞아요. 네, 사실 결국은 작가가 네. 다르게 쓰려고 해도 이 엔딩밖에 없었겠다. 음. 하나의 엔딩밖에 남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쵸. 이 네. 결국엔 검은 말 한 마리가 어떤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왜 이렇게 구급차가 오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계속 그 수연이 겪었던 들어오지 못하는 그 타운에 네. 들어올 때마다 고생했던 그런 것들도 떠오르기도 하고 네. 주영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왜 하필 말이었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네. 여러 가지로 좀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 이게 우연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작가의 어떤 치밀함이 드러나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고 또 하나는 이 공간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 거의 3명, 4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죠. 그 지희의 딸까지 포함하면은 4명 그리고 남편들은 거의 언급만 네. 되는 수준인데 그럼에도 소설이 비어있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것도 네, 맞아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소설에서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수리공조차 비중은 많은데 캐릭터는 없는 느낌이 드는 것 캐릭터는 같아요. 없어요. 네. 네. 그냥 이 섬사람이다. 네. 그렇게. 네. 아주 충실하게 네. 이 소설 안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걸로. 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네, 하면서도 이 사람의 서사가 사실 그닥 궁금하지 않게까지는 설명을 해주는. 네. 저는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국제학교 네. 엄마들 모임 있잖아요. 네네네. 언제나 술이 동반되고 휴대용 위스키병을 가방에 넣어 다니고 뭐 이렇진 않겠죠. 근데 약간 그 엄마들 너무 그 골프카트 막 이런 식으로 타고 다니는 엄마들이 너무 네. 막 그려져가지고 물론 네. 이렇지 않겠지만 네 하여튼 그런 장면 보면서 약간 좀 다른 세계를 엿보는 맞아요. 그런 좀 재미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막 이 수리공이 우리는 돈 줘도 이런 데 안 산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네. 지희는 이런 데 실제로 살지도 못할 거면서 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경제력이 있어야 이런 데 살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본 그 타운하우스 봤을 때 생각도 그거였거든요. 저런 데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에서는 나는 저런 데 살 일이 없을 것 같은 데가 동반되는 궁금증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낼 네. 수 있는 정도. 여기서 왜 수연도 등록금이 비쌌지만 못 낼 정도는 아니었다 정도로 아예 드러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골프를 친다던가 방과 후에 엄마들끼리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사람들. 네. 그러면서 술에 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도 진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모르는 일이니까. 네. 근데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쵸. 만드는 네. 부분들이 저도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소설이긴 한데 어떤 장면들에서는 약간 기이한 위트 같은 게 좀 들어가 있어서 네. 그런 면이 이 소설을 조금 더 매력 있게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현대문학 2023년 4월호에 실린 전지영 단편소설 말의 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자음과 모음 2023년 봄호 살펴볼 거고요. 거기에 실린 문지혁 작가의 신작 단편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전지영 소설 말의 눈의 일부를 경희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연은 집 안에서 담요와 골프 우산을 챙겨왔다.
먼저 우산을 펴서 지희의 몸 위로 떨어지는 빗물을 막고 담요로 몸을 덮었다. 담요가 작아서 하체만 겨우 가렸다. 그러나 곧 둘 다 무용지물이 되었다. 바람이 불면서 우산은 옆집 마당 쪽으로 날아가 버렸고 담요도 비에 푹 젖었다. 수연은 하는 수 없이 자신이 쓴 우산을 지희의 몸 쪽으로 비스듬히 뉘었다. 물이라도 입에 흘려 넣어볼까 생각하던 수연은 지희의 인중에 흥건히 고인 물을 보고 저도 모르게 크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러고는 혹여 그 웃음소리를 누가 들을까봐 얼른 입을 틀어 막았다. 수연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지희가 깨어나지 못하길 바라는 마음을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비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대신 안개가 단지를 가득 메웠다. 다리가 저렸다. 2차례나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구급차는 여전히 해안도로 위라고 했다. 수연은 잔디밭에 쪼그리고 앉아서 처음 타운하우스를 방문하던 날을 떠올렸다. 해안도로에서 샛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샛길은 좁고 포장 상태가 좋지 않았다. 까딱하다가는 바퀴가 귤밭으로 미끄러질 것 같았다. 차가 크게 흔들릴 때마다 중개인은 민망한 표정으로 수연을 쳐다보았다. 수연은 난감한 기분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차가 흔들릴 때 느꼈던 묘한 안도감 역시 기억했다. 수연은 하얗게 질린 지희의 몸뚱이를 찬찬히 내려다보면서 당시의 기분을 떠올리려고 안간힘을 썼다.